내가 직접 만든 블루베리 요거트입니다. 내가 만든 유산균에 소금을 약간 넣고 그 다음에 꿀을 넣고 한참 휘저은 다음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다시 휘저어서 먹지요. 블루베리 요거트에 관한 영양학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먹기 명상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만든 블루베리 요거트를 이렇게 올려보았습니다. 그러면 먹기 명상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많은 시간을 음식을 먹고 장을 보고 채소를 가꾸고 저장하고 나르고 썰고 양념을 해서 요리를 하고 손님을 대접하거나 친구들과 먹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면서 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에 서너 번 습관적으로 먹습니다. 멋진 식당에서 대화를 나누며 좋은 요리와 술로 근사한 식사를 하는데도 끝날 때는 여전히 배가 고프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야기를 나누고 재미있는 시간을 즐기느라 음식을 음미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활동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는 일도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요리를 준비하는 게 번거롭다면 건포도 몇 알로 명상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명상을 정식으로 하고 싶다면 천천히 준비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접시에 건포도를 담아 준비하고 편안한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거나 음식에 축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이 자신에게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햇살과 비, 농부, 대지, 그리고 생각나는 모든 것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땅을 비옥하게 한 지렁이와 꽃가루를 날라 열매를 맺게 한 벌레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꽃가루 바지를 하는 벌이 없다면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지요. 우리의 삶이 지렁이에게도 많이 의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지 위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끝나면 1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건포도가 담긴 접시를 지켜봅니다. 가만히 앉아서 침묵합니다. 아마도 배고픔이 느껴질 것입니다. 음식을 보고 배고픔을 느끼면서 세상의 많은 부분이 끊임없는 배고픔과 갈망의 상태임을 깨달으십시오. 겨우 60초이지만 배고픈 상태로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난생 처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가 고프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정말로 당신의 배가 고픈가요? 눈이 허기지나요? 혀가 허기지나요? 배가 고프다는 게 어떤 것인가요? 당신은 배고픔을 경험할 것이고 배가 고프지만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60초 동안 배고픔을 살펴본 뒤에 배고픔을 예전보다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다른 느낌도 들 수 있는데 어떤 느낌이든 알아차립니다. 만약 당신이 평소 건포도를 싫어했다면 싫어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을 싫어함이라고 부르면서 이 순간에는
건포도를 싫어하는 감정을 한껏 음미합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호흡이나 몸의 느낌을 지켜볼 때처럼 집중하면서 천천히 먹기 시작합니다. 먼저 건포도를 손에 쥐고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것을 건포도로 여기지 말고 바라봅니다. 건포도란 한낱 단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기 나름의 모양과 색을 가진 어떤 것으로 바라봅니다. 건포도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건포도의 역사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포도나무의 열매로 맺혀져서 잘 익은 포도가 되었습니다. 수확된 다음 얼마간 햇빛에 말려졌습니다. 그런 다음 봉지에 포장되어 차에 실려 상점의 진열대 위에 오른 것을 당신이 샀고 이제 먹으려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온 대지를 포함한 보다 큰 전체의 일부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동물이고 건포도는 대지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당신은 건포도를 당신의 생명을 유지할 에너지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건포도를 만져봅니다. 그냥 건포도로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모든 감각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찐득거리나요? 부드러운가요? 꽉 누르면 물러지나요? 차가운가요? 따뜻한가요? 아니면 그저 그런가요? 이제 당신의 몸을 살펴봅니다. 침이 고이는 게 느껴지나요? 배가 고프다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자동적으로 침이 분비되는지 관찰합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건포도를 입으로 가져갑니다. 손에 건포도를 들어 입으로 가져가는 사이에 일어나는 감각을 놓치지 않도록 팔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천천히 입을 열고 그 느낌이 어떤지 살피십시오. 건포도를 혀 위에 두자마자 바로 씹지 말고 기다립니다. 먼저 혀 위의 느낌을 관찰하고 천천히 입을 다물고 팔을 내립니다. 그제야 눈을 감고 천천히 씹어봅니다. 맛을 주의 깊게 느끼고 삼킵니다. 모두 삼킨 후 그대로 고요히 머무십시오. 건포도가 목을 지나 식도를 따라 위장으로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나요?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뜹니다. 이렇게 집중하면서 음식을 먹어보면 식사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소한 일이 큰 깨달음으로 연결됩니다. 건포도 두 알에도 많은 것이 존재함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명상을 위파사나 식사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의 유일한 규칙은 음식을 먹을 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건포도를 먹어보면 건포도의 향이 오래가지 않는 걸 알게 됩니다. 건포도를 얼마 씹지 않아서 향이 사라집니다. 건포도를 계속 씹어보면 결국에는 향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이때가 바로 사람들이 건포도를 좀 더 먹으려는 순간입니다. 씹고 삼키기 전에 향은 사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몇 알 더 먹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달콤한 향기가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욕망과 갈망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원하게 되고 마지막 것을 삼키기도 전에 더 먹으려고 합니다. 건포도를 입에 가득 넣은 채 당신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심리학에서 말하는 연기, 즉 삶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쾌하거나 유쾌하지 않거나 혹은 중립적인 감각의 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유쾌한 것을 조차 움켜쥐고 불쾌한 것에는 회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경험의 덧없음과 투쟁하고 있습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과는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건포도를 먹는 명상을 하게 되면 당신은 습관적으로 쾌락에는 집착하고 불쾌에는 회피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달콤함을 느끼게 되지만 또한 그 달콤함이 항상 그대로 있지 않고 결국 사라져 버리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한 부재를 자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는 모든 것과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명상의 핵심입니다. 세 끼 가운데 한 끼로 먹기 명상을 해보십시오. 음식을 먹는 동안 당신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를 알아차리고 구별해 보십시오. 먼저 위장이 이제 배가 부르고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혀는 저쪽에 있는 음식이 정말 맛있는데 조금 더 먹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눈은 아직 디저트는 먹지 않았잖아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후 머릿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아니지, 그만 먹는 게 낫겠어. 지금도 뚱뚱한데. 또 당신 어머니가 끼어들어 접시에 담긴 것을 다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면서 먹기 명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과 하나를 15분 동안 천천히 먹으면서 명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기 명상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명상의 요점은 내면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자각해서 당신이 습관적으로 어떤 목소리를 따르는지 살펴보고 그와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은 바로 주의를 집중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명상 방석에 앉아 있지 않는 때라도 자신이 경험하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루에 3번은 식사를 합니다. 먹기 명상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 날마다 주의 깊게 집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아주 멋진 기회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먹기 명상에 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음식 잘 드시고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이 추운 겨울에 감기, 독감 조심하시고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